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전쟁, 그리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두 지도자의 운명적 만남.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께는 눈물겨운 추억이자 아픔일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세운 두 거인의 드라마 같은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지만 남겨진 것은 황폐한 국토와 무너진 사회뿐이었습니다. 국민의 80%는 글을 읽지 못했고, 농촌은 가뭄과 홍수에 시달렸으며 도시는 굶주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골고 어른들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자립할 수 없다. 그만큼 나라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한반도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었고, 남쪽까지 공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자유와 공산, 두 체제가 맞붙는 세계 냉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던 지도자 이승만. 그는 누구보다 빨리 공산주의는 자유와 신앙을 파괴할 것이라고 꿰뚫어 보았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 공산 무장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제주 4.3 사건.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되었고 섬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수와 순천에서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민간인을 학살하며 도시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 군 내부에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 장교가 체포됩니다. 바로 박정의 소령. 그는 남로당 군사총책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붙잡혀 군법회의에 서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 내부에서도 우수한 장교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공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몰립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정희는 마지막 순간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군 내부에 숨어있던 남로당의 군사조직도를 빼곡히 그려냈습니다. 군 수뇌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 덕분에 숨어있던 간첩과 공산주의 장교들이 줄줄이 색출되었고, 군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선엽 대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박정희의 군사적 재능을 설명하며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다면 살려주겠다. 결국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곧이어 사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첫 번째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박정희가 죽었다면 5.16 혁명도, 한강의 기적도,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됩니다. 피난민들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몰려갔고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군 장교가 부족하자 문관으로 있던 박정희가 다시 군복을 입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는 뛰어난 작전 능력을 발휘하며 중령, 대령, 준장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력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진급 심사 때마다 반대가 거세게 일었고 남로당 전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장군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군사 천재다. 반드시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이승만의 결단 덕분에 박정희는 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정희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1954년 또 한 번의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박정희 준장은 미국 포병학교 유학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는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공산 전력이 있는 자를 미국에 보낼 수 없다는 반대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한 달러 150불을 직접 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사 천재다.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중산층의 삶을 배우고 오라.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니 반드시 잘 배우고 돌아오라. 당시 150불은 지금의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귀한 외화를 대통령이 직접 손에 쥐어주며 격려한 그 장면은 박정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격려는 두 번째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군사 지식과 민주주의 사회의 생활상을 배우고 돌아왔고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1956년 강원도 양구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60명의 병사 중 59명이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부대의 지휘관은 바로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군 수뇌부는 지휘 책임을 물어 그를 군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또다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다. 군사 천재를 잃을 수 없다. 그는 박정희를 군에 남겼습니다. 이승만의 결단은 또 한 번 박정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분수령이 찾아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은 군사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습니다. 이 선택을 두고 지금도 논란은 많습니다. 쿠데타였느냐,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 육성. 이 정책들은 가난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급증했고 국민소득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산업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위기 때마다 박정희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두 지도자의 운명적 인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